경남의 모든 소식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 구매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가격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300에서 1400 정도 세대별로 가닥 책정된 걸 알고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책정할 때와 취득세를 낼 때 적용하는 금액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임대사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주택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실제 건축비에 준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부영건설을 상대로 제기했던 분양 전환 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1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제3고심에서 소를 제기했던 원고, 즉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승소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 활동을 주도해온 부영연대 역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긴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네. 대법원 제3고심에서 이제 최종 승소하셨는데 대형 건설사와 아무래도 긴 싸움을 해온 만큼 주민분들의 심정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2012년에 첫 소송을 제기한 후 무려 12년 동안 이어지면서 예. 많은 원고분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네. 대기업이 된 부영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가지셨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매 신금마다 소송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 이게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고 설 명절 앞에 큰 선물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영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어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그 초기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던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경남 김해시에는 그 부영 공공임대주택이 장외형 18단지 1만 2천여 세대, 그리고 3개동 지역에 6개 단지 4,500여 세대에서 총 24개 단지 1만 6,800세대가 2001년부터 공급되었는데요. 예, 24개 단지가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임대인물관이 만료된 2017년부터 우선 분양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예. 그 감정평가법 선정 문제라든가 그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면서 법에 정한 감정평가도 시행하지 않고 분양 전환 가격을 무려 1억 5,3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예. 그 김해시에 승인을 신청을 해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큰 분쟁들이 많았는데요. 네. 부영연대의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분양가 자율단지라는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서 네.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신해서 분양전환 가격을 1억 1천만 원대로 낮춰서 무려 세대당 3,500만 원을 그 분양전환 가격을 낮춘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 이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 네, 부영연대의 상급단체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가 예. 수많은 노력 끝에 그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공공임대주택인 공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에 건설원가인 획기비와 건축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냈었는데요. 예. 그 판례에 따라 부영이 김해시에 신청하고 시가 승인했던 분양 승인서를 분석해 보니까 예. 택지비는 할인받기 전 가격으로 부풀렸고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인 취득세 과세 표준상의 가격이 아니라 상한 가격인 표준 건축비로 부풀린 것을 알게 되어서 예.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2012년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조직이 됐고 네. 김해시가 그 분양 전환 승인을 한 걸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 다툼으로 가시게 된 거네요. 네네. 네, 지난 2012년에 이제 분양 전환 가격 건설 원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영연대 주민들이 건설사 측에 요구를 한 건데 법률적으로 다퉜던 그 쟁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건설원가 구성
항목인 택지비는 예. 실제 매입한 그 할인 후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할인 전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 실제는 금액이 아닌 특수 가격통짜리에 의한 각 공사별 계정 원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예. 정부에서 상한 가격으로 정한 그 고시했던 표준 건축비 부풀려서 분양전환 가격을 세대당 약 1,000만 원 정도로 부풀려서 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추가 지적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 건설업법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 전환 가격을 설정할 때 이 건설 원가라는 게 중요한 항목인데 네. 이 건설 원가를 부풀렸다. 네, 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이 덩달아 부풀려졌다. 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초과 이득을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그런 청구 소송인 거죠? 네, 그렇죠. 한 세대당 약 1,000만 원 정도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예, 그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이었는데 1심과 2심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은 그 소송 제기 2년 만인 2014년 8월에 첫 선고가 되었는데요. 예. 우리 원고들이 주장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완전한 승소 판결이었고, 예. 그 이로 인해서 그 소송이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예. 그 부영에서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그 실제 건축비가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보다 더 줬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대한 감정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 부영연대는 건축 후 10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건축비를 감정한다는 것은 추정한 것에 불과함으로써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했지만 예. 그 법원에서는 초기에는 감정평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1년여가 지난 후 돌연 전격 수용을 해버렸는데요. 예.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법원 감정인은 부풀려진 추정한 건축비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예. 그 2016년 2심 법원의 판결을 하면서 법원의 부당 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약 30% 정도로 대폭 줄이는 선고를 해버려서 예. 원고 측에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은 그 주민분들의 손을 들어줬던 거고, 네, 2심 판결은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8월에 네.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부영연대에서는 그 대법원 상고 이후에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대법원에 그 추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건설원가로 인정해준 2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각종 기자회견 및 탄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예. 부영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조사 촉구 활동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예. 그 결과 검찰의 부영그룹 압수수색으로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했다는 게 알려졌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는 예. 부영 측 손을 들어줬던 2심의 추정한 감정 결과에 의한 판결을 파기하고 예. 그 원고들이 주장한 과세 표준자료에 이거 재판결하라는 판결을 하게 되었고 예. 그 지난해 23년 9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각 단지별로 세대당 약 45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재판이 12년 동안 이뤄졌고 굉장히 또 많은 재판이 오가다 보니까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예,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2023년 작년 9월 14일에 그 파기환송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들어줬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부영 측이 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네. 네, 대법원에 재상고를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대법원이 그에 대한 이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을 내린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예, 그 원고 승소 판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이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예, 대법원이 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12년 동안의 5신급의 재판 끝에 승소가 최종 확정 종결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이 그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최종 주민분들이 승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부영연대에서 총 35건을 제기했는데 예. 지난 1월 25일 날 3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예. 설 연휴 직전인 8일 날에도 12개 사건의 판결이 선고가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아, 예. 네. 최종적으로 임차인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네, 부영연대의 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네,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산정 항목인 건설원가의 택지비와 건축비인데요. 택지비와 건축비. 네, 예. 택지비는 할인받아서 실제로 매입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한 가격인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예. 부영에서 행정청에 자진 신고했던 취득세 가세 표준 자료의 각 계정별 공사 원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영연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원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부풀려진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소송을 함께했던 임차인들 가운데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장 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네. 피고 부영이 전체 원고들에 대해서 임대 기간 중에 예. 무주택 요건 및 계속 고지 요건을 행정관청 사실조회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했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이제 뒤늦게 원고 적격 문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네.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 계약자와 배우자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데 예. 그 중에 누군가 주택을 소유했다든가 그 기간 동안 주택을 누군가 소유했다. 네네 그렇게 예.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는 임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안 되었다든가 예. 또 그리고 임대 기간 중에 임대를 하다가 장기간 전출 후에 재전입이 되었는데 너무 장기간 비어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세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는 파기환송 심판 범위를 넘어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재판부가 부영 측이 주장한 원고 적격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패소 판결을 했고 예. 더 나아가서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판결이라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임차인은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임차인들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 많은 세대들이 이 반환금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장유 부영차 인체대표 회장으로 시작을 해서 예. 부영연대 결성 후에 16년, 그래서 예. 총 18년간 활동을 하면서 참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예. 부영과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해서 자기자금이자 소송과 하자 소송, 그리고 특별선 청당함 소송 승소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소송인 건설원가 소송을 12년 만에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4일날 최종 성명회를 개최하고 이제 6일날부로 부영연대를 해산하고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예.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소송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김해 장유에서 부영연대 소송에 참여했던 해서 승소하신 분들은 각 단지별로 세대당 차이가 약간 45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판결 원금과 또 이에 대해서 소송이 12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정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약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 부영 임차인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결과로 만들어낸 소중하고 값진 승리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약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도 또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 그런 점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부영연대가 결성되어서 활동하게 된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제도의 미비가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임대주택법을 구체적으로 전면 재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용과 노름으로 끝내 완수해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부영연대의 16년간의 걸친 활동으로서 이제 행정과 입법에서도 이제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남음이 있는 만큼 의의 지위에 놓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초 주택가격 산정과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시급히 시행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영그룹에도 당부하고 싶은데요. 예. 오랜 법정 소송이 확정 판결로 종결된 만큼 마지막 승소금 지급 과정에서는 원만한 지급 방식을 통해서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였습니다.